치과의사 매너테커 이서연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뒤이어서 양자 측정으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제품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기 이전에 어, 제가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메나테크에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막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어,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의료인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느낀 거는요. 저 양자 공부를 여기 메나테크에서 배웠거든요. 지혜그룹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 지혜그룹에서 이재현 사장님, 배신혜 사장님 이런 이렇게 리더 사장님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의료인이라고 다 알 수 없고 대체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다. 어, 그거를 먼저 이제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료인이라도 다 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이 배운다는 마음으로 이걸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의료인이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요, 다 알아요. 되게 뭔가 건강 정보에 대해서 다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의료의 어떤 정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요즘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왜곡된 정보, 부적절한 정보들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혜 그룹 안에서 메나티크에서 공부를 해봤을 때에는 그런 정보들을 거르고 걸러서 음, 비교적 검증된 정보들을 모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배우신 정보가 그래도 가장 최신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건강 정보를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간 기능을 좀 먼저 시작을 해볼 거고요.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간이 뭐 구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모든 게 간 때문이야라고도 표현하는데, 단백질 대사 기능, 에너지 생산, 해독, 뭐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고요. 담즙 분비 기능도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 기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뼈와 피와 살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죠. 좌측으로 치우치면 뭔가 부족하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진 것일 거고요. 근육, 머리카락, 손발톱, 면역세포, 호르몬 형성. 이 모든 것들이 근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건강이 좋지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소린이라는 단백질의 원료, 피와 살을 만들 수 있는 원료만 주면은 잘 만들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트루퓨어라고 간의 어떤 해독 기능이나 에너지 생성, 단백질 대사 기능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공급을 해주어야지만 단백질 함성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소린과 트루피온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생산 기능, 좌측으로 치우치면 어떨까요? 에너지 생산을 잘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몸에 늘 기운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막 활력이 넘치지 않으니 당연히 우울감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독 기능, 좌측으로 치우치면 해독작용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일 텐데요. 어, 그런 분들은 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마비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보통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독소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처리할 게 너무 많아서 마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방간, 우리가 지방간이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간인 상태에서는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았나? 네. 뭐 그럴 이게 때 이제 에너지 생산 기능이라든지 해독 기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건강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그 건강 관리의 기본은 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간을 회복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간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 간이 쉬려면요
음식을 일단 넣어주지 않아 주시는 게 좋아요. 간은 대부분 소화하고 그거를 해독하는데 소화한 것을 해독하는데 시간을 다 쓰고 그걸 또 합성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이 쉬려면 일단 음식을 끊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리세클린이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충분한 휴식, 숙면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세클린을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시고 지방간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꼭 좀 권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 쓸개 기능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기 전에 담즙 분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넘어가실 텐데요. 담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담즙은 지방대사, 지방대사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을 분해해서 세포벽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독소 배출. 여기 해독 기능, 아이고, 죄송해요. 해독 기능이라고 써 있기도 하지만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되면 해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독소 배출하는데 담즙이 또 영향을 주고 있어서요. 이 담즙 분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좌측으로 치우치면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면은 어떨까요? 지방 분해를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담즙이. 지방 분해를 당연히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부터 세포벽이라든지 호르몬, 뭐 에너지 생성을 잘 못 시키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시고요. 클린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게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굶어도 좀 살이 잘 안 빠지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억울하게 살이 찐다는 거랑 표현이 좀 이렇게 맞으실 수 있고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되게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당연히 독소가 쌓이시겠죠. 네, 그러면 담즙 분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메가테크는 과학하는 회사라서요. 트루퓨어라는 제품에 그냥 보통은 간에 좋은 제품들이 밀크시스를 베이스로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밀크시스뿐만이 아니고 강황이라든지 시계꽃 추출물이라든지 뭐 비타민 B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넣어놓은 게 바로 트루퓨어인데요. 그중에 강황 성분이 담즙 분비 기능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퓨어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 따로 우리가 카레를 많이 먹거나 강황가루 따로 사서 먹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효과를 볼 때까지 많이 섭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트루퓨어를 중에 자주 복용하셔서 해독 주스 형태로 복용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변이 우측으로 치우치면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담즙이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담즙이 재활용이 된다고 해요.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변이 장 속에 오래 이제 좀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재활용이 돼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 변이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담즙 분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요. 이런 경우에는 담즙 분비 기능이 높아져 있고 대장의 연동 기능이 보통 떨어져 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대장이 연동 운동을 천천히 하면 변이 오랫동안 머무를 거고요. 그러면서 담즙이 그 사이 재활용이 좀 많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변비가 좀 있을 수 있고 용종이 좀 잘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담석이나 담낭염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암 중에서 제일 무서운 암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췌장암, 담도암, 담독에 관련 담낭암 뭐 이런 거를 무서워하시잖아요. 근데 담낭이나 뭐 담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염증이 있다는 거는 암으로 가기 쉽다는 뜻이거든요. 만성 염증이 결국은 암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 않은 사인이다. 담즙 분비 원활해서 좋구나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측으로 치우치면 간에 지방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모든 간 기능이 떨어질 거고요. 지방간은 만병의 근원이고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요요가 많이 오시는 분들
왜 그러냐라고 보면은 보통은 지방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방간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져서 해독을 한다거나 뭔가 부기를 빼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가 자꾸 오신다고 하면 지방간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억지로 칼로리만 줄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리세클린, 메나테크 리세클린으로 꼭 한번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쓸개 기능은요. 어, 요거를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끔 가다가 쓸개가 없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쓸개를 제거하면 쓸개에 있는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에요. 쓸개 염증이라든지 쓸개에 있는 뭐 뭔가 이상이 있는 거를 제거한 거니까 쓸개가 없더라도 여기에 정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아, 쓸개가 혹시 없으신데도 여기 정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세요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신뢰를 잃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가끔 쓸개가 없는데 여기 정상으로 나오면은 이거 잘 얘가 저 뭘 모르네. 아 이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쓸개를 제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으로 사실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혈청 구성 단백질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몸이 긴장되어 있거나 스트레스 상태인 경우가 많고요. 민감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간질환, 뭐 간염이 있다든지 신장질환, 만성신부전이라든지 뭐 만성염증 또는 감염이 있을 때 자가 면역이 있을 때 이럴 때 보통 나타나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있다는 거는 알러지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일단 스트레스가 많으신지를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떠냐?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영양이 결핍된 상태이거나 심한 간질환이 있거나 신장의 문제, 악성 종양, 뭐 면역이 결핍된 상태 이런 때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되어서 또 조금 나타날 수가 있고 단백질이 소실되는 장질환이 있을 수 있대요. 장에서 단백질이 소실되는 그런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랬던 저랬던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럴 때는 반드시 클린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뭔가 쓸개 기능에 문제가 오고 쓸개 기능의 문제라는 거는 이 나머지 부분을 중요한 간, 신장 뭐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좋은 사인이 아니니까 클린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빌리루빈이라는 거는 아기들 황달이라고 들어보셨죠? 얼굴 노래지는 거. 그럴 때 황달이랑 관련된 건데요. 우측으로 치우치면은 병원 검사를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인산 지질 효소라는 게 뭐냐? 높을 경우에 담즙이 간세포에서 잘 배출되지 못하거나 염증이나 결석이나 뭐 종양 같은 걸로 인해서 담도가 막히는 사인이 왔을 때 이때 보통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보통은 비만이거나 장기간 너무 과다한 약을 복용하고 계셨거나 음주가 너무 과다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꼭 사인을,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멜라테크 제품을 클린을 하시면 가장 좋지만, 클린을 못 하신다고 하시면, 제품 섭취를 좀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췌장 기능을 볼게요. 췌장 기능은 양자 분석에서 뭔가 이상이 나타날 정도면은요, 병원 검사도 한번 좀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췌장이 고치기 좀 어려운 장기잖아요. 그리고 췌장하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신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장도요,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 장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어떡하나요? 투석하죠, 마지막으로는. 최후의 보루. 투석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이식받죠. 정말 어려운 장기라는 뜻이거든요. 재생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노란색부터도 굉장히 문제가 좀 심한 걸로 보고요. 파란색부터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빌리노겐이 뭐냐?
유로빌리노겐은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면은요, 빌리루빈이라는 어떤 색소?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 빌리루빈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산물이 생기는 게 그 빌리노겐이에요. 근데 소변에 극소량만 있어야 될 이 물질이 소변에 많이 생기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높으면은 급성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 당도 이상 등 심각한 질환을 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있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요산지수. 요산지수는 통풍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풍. 통풍 황제병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통풍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통풍하면은 아, 맥주 많이 드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남성분을 보통 연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이고 뭐 여성분이고 상관없이 좀 많이들 이 질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것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알 수 있는데 통풍이라는 게 요산의 과다 축적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관절이 요산이 쌓이는 거고, 그래서 관절이 아픈 거고요. 요로 결석이나 콩팥 문제가 전후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대사가 잘 안 돼서 단백질 대사가 잘 안 된 그 찌꺼기, 깔끔하게 단백질이 태워지지 않은 거죠. 몸에서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그거에 대사 산물인 찌꺼기가 남은 것이 유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사가 잘 안 돼서 이 찌꺼기가 깔끔하게 태워지지 않은 찌꺼기들이 관절이나 어딘가에 쌓여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럼 찌꺼기를 잘 안 쌓이게끔 깨끗하게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카탈리스트라는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카탈리스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이름이 촉매라는 영어로 촉매예요. 촉매. 촉매가 무슨 뜻인가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모든 화학 반응이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있는데 대사라는 거는 뭔가 에너지원을 먹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뭐 합성을 하고 뭐 아니면은 그 어떤 먹은 물질을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내 몸에 피와 살과 뼈를 만드는 합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대사잖아요. 근데 그 대사들이 일어나는 게 모든 화학 반응인데 그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불쏘시개는 카탈리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을 고기나 뭐 이런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어, 단백질 종류, 뭔가 분해해야 되는 무슨 어떤 물질들을 드셨을 때 그만큼의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드셔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산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사실 드시면 좋겠지만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막 검색해서 드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도 않고 뭔가 이걸 가려 먹기도 쉽지 않아요. 나쁜 거를 뭐 알코올 술 정도는 좀 줄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아예 뭐를 안 먹고 이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카탈리스트로 대사를 좀 충분히 높여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쁜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방법. 그 배출이라는 거는 클린이라는 방법으로 배출을 하시는 거, 그리고 평소에 해독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엠브로토스라든지, 그리고 뭔가 세포의 기능이 망가졌거나, 돌연변이 세포가 생겼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산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해결해주는 AO 같은 제품을 섭취를 하시면서, 대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 주시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근데 통풍이 염증이거든요. 일종의. 네, 염증인데 염증은 오메가3 메가요법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의사분들 중에 가끔 이 영양적인 지식이 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잘못 알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아요. 의사라고 다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 중에 통풍 환자한테 등푸른 생선 기름을 위험하다고 권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풍이라서 병원에서
등푸른 생선은 먹지 말라고 했고 등푸른 생선 기름은 섭취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오메가3를 안 먹겠다. 이러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의사 말만 100% 믿으시는 이 분에게 내가 아무리 메다테크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메가3 메가요법을 하세요 하면은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그분의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요런 원리로 염증, 통풍도 염증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메가3 메가요법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그 의사 선생님도 물론 충분히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그 부분으로 알려주시는 거겠지만 계속 새로운 건강적인 정보들은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나 뭔가 이런 걸로 찾아보시라고 좀 검색해 보시면 이런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나올 거고 다른 의사들은 또 다르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메가3 메가요법을 하시면 좋겠고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분한테 억지로 강권하지 마시고 혈관 청소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혈관 청소가 잘 되는 주스를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파이토 클렌즈를 포함한 해독 주스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엠브로토스가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혈중 요소 질소 지수, BU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측으로 치우치면은 요독이 쌓이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을 잘 안 드시는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통 뭔가 이렇게 독소가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뭔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한 부분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어, 팩터가 사실 물이에요, 물. 물을 안 드셔서 혈액 점도가 끈적끈적해지거나 어, 염증이 이렇게 잘 배출이 안 되고 있거나 뭔가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은 좀 잘 드시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독이 많이 쌓이면 허리가 뻐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단순히 척추의 문제, 허리 아프다가 척추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지표들이 좀 높게 나타났을 때는 허리는 안 아프세요? 라고도 또 질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뇨 지수는요, 의외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콩팥이나 신장 질환의 개선이 매우 어렵기도 하고 메나테크 제품을 드시다 보면은 이제 단백질이 조금 풍부한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오소린도 많이 넣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클린을 할 때 오소린을 충분히 드시다 보면은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신장이 기능이 엄청 막 갓 태어난 아기처럼 엄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충분한 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는 배출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그게 막 크게 걱정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장 기능이 본인들이 안 좋으신 걸 알고 계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뇨 지수 자체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드시기 시작할 때부터 오솔인 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절을 해서 드시면 좋겠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여기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콩팥이라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개선이 어려워요. 한번 망가지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안 망가지게 계속 우리 몸에서 해독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이라 하면 엠브로토스, 해독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료가 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신장을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걸러서 뭔가 배출하고 이런 거잖아요. 신장의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꺼내서 막 닦아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는 한번 대청소를 해서 필터 청소를 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클린이 될 수도 있는데 클린을 할 때 만약에 필터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뭔가 먼지가 들어온 상태에서 필터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차단해 줘야 되잖아요. 들어오는 걸.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끊고 리셋 클린을 하시는 기간을 두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분이 클린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필터 기능을 강화해 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게 뭘까요? 바로
엠브로토스죠. 엠브로토스가 어떤 물질은 받아들이고 어떤 물질은 배출해야 되는지를 영양소 흡수, 그리고 해독, 면역에 관장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 망가지면 엠브로토스를 섭취하더라도 현상 유지가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망가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AO,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여기가 신장이라는 기능의 특성상 많은 독소를 걸러내고 배출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성산소도 많이 나올 수 있고 한 부분이라서 AO 제품을 AO가 항산화제잖아요. 음, 거의 업계에서 오락이라는 수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그 수치가 사회사 두 번째 회사, 2위 회사의 세네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어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AO 제품이라든지 오메가3. 오메가3는 왜 좋죠? 신장은 필터링을 하는 그 모든 부분이 굉장히 미세한 혈관,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이 혈행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활량, 폐에 관련된 거 보시면 되는데 폐활량이나 폐총량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폐활량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측으로 치우치면은 보통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폐활량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기관지 위쪽 염증의 가능성으로 보고요. 폐활량에서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기관지 아래쪽 염증의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리고 폐총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폐포, 허파과리라고 있어요. 허파가 이렇게 양쪽에 달려 있고요. 허파를 잘 들여다보면 조그마한 뭐 포도송이 같은 조그만 꽈리들이 막 많이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허파과리 폐포의 총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좋을 건데요. 사실 우측으로 치우치면은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좋은 걸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좋은 건데 경도의 폐기종, 폐의 기종이라는 거는 공기로 찬 어떤 이렇게 동그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양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어, 예, 낭종, 뭐 아니면은 뭐 기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낭종은 물이 있는 그런 종이 이렇게 폭을 말하고요. 기종은 어, 여기 공기가 있는 종양을 이렇게 혹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공기가 차 있는 어떤 이렇게 혹이 생겼어. 그럼 이렇게 부풀겠죠. 그래서 이게 더 일시적으로 커진 거다. 네, 폐기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은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근본 개념은 엠브로토스라는 물질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부분과 아까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예, 돌연변이 세포들을 만드는 주범이잖아요. 예,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좌측으로 치우치면은 만성 기관지염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동맥혈액 산소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맥혈액 산소 함량은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은요 뭔가 부족한 거죠. 혈액 중에 산소 함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먹은 음식들이 뭔가 에너지로 바뀌고 대사가 일어나려면은 산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산소가 모자라는 상태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딸린다. 먹어도 기운이 없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되는 뭐 이유 중에 하나로 치자면은요. 우리 몸은 산소를 적혈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액 속에 당들이 막 떠다니겠죠? 당들이 떠다니다가 적혈구 속에 혈색소와 달라붙으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당화혈색소. 혈색소에 당이 붙어 있다. 이게 당화혈색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요.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는 원활하게
운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으로 이제 올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좀 줄이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먹은 대로 기운이 더 나고 컨디션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키토제닉 식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어떤 한동안 황제 다이어트라는 것도 붐이었고요. 예. 저탄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도 많이 먹고 뭐 이런 식의 식사를 권하는 트렌드가 좀 있었는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어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가 오히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탄고지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탄고지 해보셨나요? 저 해봤거든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체질이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요가 선생님으로부터 권유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되게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저탄고지하면 진짜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이 다 이거 도대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살이 빠지죠. 전 살 빠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살이 빠져가지고 체력이 더 떨어지고 이게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식사를 바꾼다고 해서 뭐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뭐가 좋다,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뭐 등등을 따라해 보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 무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놓고 따라하지 마시고 메나테크에서는 클린이라는 것도 메나테크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알레한드 용거라는 어떤 박사님께서 어, 그 심장내과 전문의이신 분이 본인의 몸이 현대의학으로 안 고쳐지는 거를 개선하고자 동양의학을 또 그냥 단순하게 공부한 게 아니고 여러 나라의 어떤 그 동양의학 대체의학을 섭렵하시면서 어떤 체계적으로 학문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손쉽게 먹을 수 있게 우리 제품으로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고 안심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식사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얘기가 좀 네,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우측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활성산소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닐까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산소가 많은 거는 활성산소가 많은 염증이 과다한 상태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상황, 면역력 저하, 뭐 이런 상태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이럴 때는 당연히 활성산소가 많으니까 AEO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신경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뇌신경은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나이가 드시면 제가 40대 끝자락을 달리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만 해도 냉장고에 차키를 넣었다는 애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대학 동기인데, 치과대학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인지력이라는 게, 뭐, 왕년에 머리가 뭐, 똑똑했고 이랬다고,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뭔가 생화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포가. 그 변화를 우리가 노화를, 역노화라는 얘기도 요즘 트렌드가 막 나오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뇌세포의 노화를 제일 걱정하시잖아요. 치매. 제일 무서우시죠? 네, 그런 걸 방지하려면 여기에 조금 신경을 써보실 필요가 있는데, 뇌 동맥경화 굉장히 위험하겠죠. 뇌 동맥경화가 높으면 당연히 뇌 동맥이 혈관이 막히는 증상이 올 건데요. 이럴 때 당연히 뭔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막히는 사인이면 당연히 리세클린이 좋겠지만 만약에 그걸 못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제품 한두 가지라도 먹으려고 한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라고 하신다면은 오메가3, 혈행을 위한 오메가3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뇌 동맥경화니까 뇌 쪽으로 관련된 인지질 성분인 코그니테이트. 코그니테이트가 뇌의 어떤 신경을 구성하는 물질, 그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인 그런 인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 다른 회사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 PS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메나테크에서 되게 좋은 점은 우리는 모든 제품에
그 제품 플러스 엠브로토스, 제품 플러스 당형영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서 원하는 곳에 가서 쓰이고 그리고 그게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좋겠고 기름때를 녹이려면 좋은 기름으로 녹여야 된다는 건 원리는 알고 계실 건데 이 코그니테이트도 인지질, 기름 성분이에요. 좋은 기름 성분, 뇌에 좋은 기름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에 혈관이 막히는 사이는 이렇게 좋은 기름 성분인 코그니테이트와 오메가3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뇌신경 기능 상태가 낮으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망증 치매, 예, 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텐데요. 치매 초기라든지 막 깜빡깜빡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당연히 코그니테이트 단품 하나를 먹겠다라고 하시면은 코그니테이트를 추천해 드리겠는데 사실 효과를 제대로 더 보시려면은요. 장청 뇌청이라고 해서요. 장하고 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도 브레인 겉 엑시스라고 해서요. 장하고 뇌는 연결되어 있는 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뭐 대체의학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을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은데 메나테크의 장 케어 제품 삼총사가 있죠. 삼총사 엔자임, 음, 엔자임 프로밸런스, 바이탈 프로밸런스, 그다음 유산균.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총사라고 저희가 얘기를 흔히 하고요. 그다음에 혈당 프로밸런스라고 이름이 뒤에 프로밸런스라는 붙어 있는 이름이 다 이제 장에 관련된 제품들인데 혈당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음, 당 성분 중에 섭취한 당 성분 중에 일부를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올리고당은 체 내에서 포도당처럼 흡수가 돼서 나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배출이 돼버려요. 이렇게 남는 거는. 그래서 뭔가 나쁘게 쓰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혈당 프로밸런스라는 것도 장을 좋게 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고 특히 변비가 있는 장이 안 좋으신 분, 변비 쪽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장케어 제품이고요. 그리고 메나시라는 제품은 위장 기능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뇌에 또 좋은 부분이 오메가3죠. DHA라는 얘기 막 EPA, DHA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오메가3에서 우리 왕년에 과거에는요 어린이 오메가3 제품이 따로 있었거든요. 메나테크에 씹어먹는 오메가3 젤리, EPA 함량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두뇌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메나테크에는 그 이 두 가지 비율을 되게 잘 맞춰놨어요. 그래서 음, 오메가3가 두뇌에 좋은 그런 구성 성분인 부분이 있으니까 혈행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서지수. 정서지수는 좌측으로 치우쳐 있거나 뭐 이렇게 초록색을 벗어나 있으신 분들은요. 뭔가 자기 감정을 자기 스스로 조절이 좀 잘 안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막 노란색, 빨간색으로 갔다. 그럼 진짜 조절하시기 어려운 거거든요. 한마디로 몸의 문제로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간에 호르몬 어떤 합성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서 뭔가 이분이 감정을 조절을 못 하신다라고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은 문제가 있으면은요, 보통 화내는 성격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욱하는 성격?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자꾸 욱하신다 그러면은 그분을 조금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분이 간이 많이 피로하셔서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되게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간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다혈질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제품을 계속 꾸준히 먹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체험으로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칼슘, 칼슘이 부족하면요 예민해지고요, 불면이 오고 짜증이 많이 생깁니다. 네. 저희 딸이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칼슘 유출량이 빨간색이었어요. 오른쪽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이 바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고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이유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그냥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 내막에는 칼슘이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래서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내 가족이라고 하면 양자 측정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칼슘이 부족하진 않은지, 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어도 당연히 또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호르몬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갱년기 여성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게 부족하거나 뭔가 이상이 있는 사인이 있으면 호르몬 밸런스는 플러스 또는 뭐 오먼스, 뭐 맨스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 지수는 뭐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많이 두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뼈밀도, 뼈밀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치과 의사다 보니 되게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일들이 아무래도 생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80세, 7, 80세까지 네이만 다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임플란트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50대 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들 임플란트 하면 뭐 로봇처럼 짱짱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심는 거는 명의가 정말 난이도 있는 수술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세포가 뼈가 잘 치유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리 명의가 심어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은 골다공증이 대부분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 차트를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 파골세포 개수라는 것이 이름 자체가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다. 그게 높아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를 파괴를 많이 시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좋지 않은 사인이겠죠. 골파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칼슘 유실량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칼슘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뭔가를 채워준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닐까요? 네, 이러면은 보통은 효과를 못 보세요. 나는 칼슘제를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99%세요. 칼슘제를 안 먹고 있으신 분보다 칼슘제를 갱년기라서 드시고 계신 분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칼슘 유실량이 높고 칼슘은 바닥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보시고 계신 거죠. 근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우리 제품 중에 카탈리스트만 좀 하루에 3알 정도로 메가로 권유를, 메가도 사실 정말 엄청난 더블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3알만 더 얹어서 원래 하루에 6알인 거를 1.5배 정도 용량으로 한 몇 개월 드시게 했더니 이게 한 단계씩 좋아지시더라고요. 빨간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파란색, 파란색에서 초록색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을 경험을 제가 했고, 실제로 그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막 쑥쑥 빠지던 분이 안 빠지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만큼 엄청나게 효과가 좋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질 증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증생이라는 그 말을 의미를 추측을 해보시면 뭔가 자랐다,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증식했다. 뼈가 증식하는 거. 뼈가 왜 증식했을까요? 류마티스 환자들 보면 뼈마디 굵어지신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예. 아니면 관절 너무 많이 쓴 경우에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골지 증생이에요. 좋은 건가요? 안 좋죠. 예,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이런 것들은 보통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사용한 부위에 칼슘이 뼈에 적절하게 침착이 되고 적절한 양이 침착되는 게 좋은데 너무 과하게 침착되는 것도 사실 뼈가 너무 뻣뻣하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적당한 탄성을 가지는 게 건강한 뼈일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석회화가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런 데가 침착이 많이 일어나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지 투기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뼈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뼈가 참 투과성이 증가했다. 저희가 방사선 투과성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뼈가 없어졌을 때 방사선 투과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뼈가 밀도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은 투과성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골지 투기도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높아졌다는 의미는 뼈 밀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뼈 밀도가 낮아지는 거는 골 감소증, 심하면 골다공증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 분석이 생각보다 되게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지만 진단학적인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아, 네, 골다공증이시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아, 골다공증이란 진단받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질문으로 응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럴 때는 저는 카탈리스트도 추천해 드리지만 뼈는 칼슘이나 뭐 미네랄로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 골조가 있고 거기에 칼슘이나 뭐 다양한 미네랄들이 침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단백질이 더 많아요. 과반수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백질 골조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근데 나이 드시면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나이 들어서 고기 드시면 소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 있나요? 보통 잘 안 되시고, 그리고 고기가 보통은 아주 순수한 순살고기로 드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비계도 많이 있고, 우리 비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 호르몬에 뭐 여러 가지 항생제,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고기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뭐 동물 복지에 뭐 엄청 비싼 고기들을 매번 드실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정말 순수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소린이라는 제품이고, 어, 뭐 약사신문이라든지 의사들이 보는 어떤 신문, 잡지책에도 나오지만 어, 가장 좋은 나이가 드실수록 60대, 70대로 가실수록 골 감소, 근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될 수 있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바로 가수분해 요청 단백이다. 이렇게 약사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자료도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아예 학계에서 인정할 만큼 그냥 요청 단백도 아니고 가수분해가 돼서 아주 퓨어한 상태. 예, 이상적으로 순도가 높은 상태의 단백질을 드셔서 순수하게 그냥 거의 아미노산 수행 맞은 정도로 분해가 다 되어 있고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드셔주셔야 소화력이 없고 뭔가 많이 몸의 기능들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 데나 이렇게 뼈를 만드는 데. 그래서 오소린을 꼭 좀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이렇게 떨어지시다 보면 오히려 더 편식이 심해지시는 경우, 이게 소화가 되고 드실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자꾸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영양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양질의 어떤 영양 공급이 밸런스가 맞게 뭐 이렇게 단백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무기질도 필요하고 비타민도 필요하고 식이섬유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파이토케미컬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데 그것들을 식사로 잘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다면 한 끼 식사 정도는 오소린을 충분하게 넣은 트로플레니시로
이제 식사 대체를 한번 하셔서 골밀도를 높여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소린 플래닛이 고단백, 고칼슘의 한 끼 식사와 플러스 OSP와 카탈리스트, 엠브로토스. 엠브로토스는 왜 넣었을까요? 줄기세포를 형성해 주기 위해서 뼈가 생성이 되고 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줄기세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섭취하시면 너무 좋은데 이거에서 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OSP를 양보하고 카탈리스트, 오소린, 플래닛시, 엠브로토스 뭐 이것도 다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 카탈리스트 오소린 플래닛시 뭐 이것도 다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카탈리스트 오소린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의 상황에 맞게 제품 플랜은 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은 칼슘 보충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칼슘 정말 필요해요. 칼슘이 들어와야 되는데 칼슘만 무작정 준다고 해서 골밀도가 절대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특허 자료를 보시면은요, 메나테크 이야기라는 책자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특허 자료에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깨알 같은 글씨라서. 골다공증 옆에 어떤 그 제품을 먹었는지 보면은요, 엠브로토스하고 에이오예요. 카탈리스트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보통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젊었을 때는 칼슘 섭취를 많이 했는데, 뭐 멸치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먹고, 뭐도 많이 먹고, 많이 먹었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안 먹어서 골다공증이 온다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우리 몸이 갑자기 갱년기 전으로 그렇게 바뀌었냐, 골다공증이 생기는 몸으로. 섭취를 해도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이 모든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옛날의 몸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엠브로토스 그리고 에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기본 베이스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세포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는 엠브로토스가 너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망가뜨리는 어떤 물질들을 만드는 게 활성산소,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잡아주기 위한 AO. 두 가지는 정말 되게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당연히 뼈를 만드는 구성 성분에는 당연히 칼슘, 그리고 비타민 K도 되게 중요한 뼈 대사에 관장되는 물질이라고 요즘 치과 의사들이 비타민 K 되게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비타민 K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칼슘 부족하면 칼슘만 먹고요. 뼈에는 또 비타민 D도 필요하다니까 비타민 D 딱 두 가지. 그죠? 칼슘제 먹고 비타민 D 주사 맞고 이러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타민 D도 드셔야 되고 뭐 비타민 K든 뭐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나테크는 그 모든 비율을 아주 과학적으로 임상을 해서 혈청 수치에서 어, 혈청 수치가 생화학적으로 개선되는 거를 확인된 제품으로 그리고 골밀도나 어떤 체지방은 적어지고 골밀도는 높아지고 그게 아예 검증이 된 제품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은 특히 33세 이전에 생리적 특성상 뼈의 칼슘을 33세 이전에 축적하고 그 이후에는 빼서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슘이 고갈되기가 쉽겠어요. 근데 33세 이전의 여성이 칼슘 유실량이 많으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 그러면은 진짜 얘는 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탈리스트를 꾸준히 복용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이렇게 많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젊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영양이 굉장히 부실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뼈에 문제가 막 생기고 이런데 메나테크는 진짜 과학하는 회사라서 너무 좋은 게 트루 쉐이프라는 제품 있잖아요. 트루 쉐이프. 우리 체지방 분해하고 체중 조절을 위한 그 다이어트 제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홍화씨유라는 게 이름이 써 있어요. 홍화씨유. 홍화씨유가 한의학에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뼈가 부실해지는 것까지도 생각한 제품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뼈를 직접적으로 튼튼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과학적 이유가 또 다 담겨 있는 제품, 저는 메나테크 제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진짜 철학이 있고 정말 과학하는 회사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또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ADHD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ADHD 약을 막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조금만 활발하고 조금만 이상이 있어 보이면 그냥 또 약을 막 의존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영양을 케어를 잘했을 때 아이가 눈에 띌 만큼 어떤 차분함이나 성격이 막 욱하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저희 또 남, 남자아이, 저희 아들도 키우고 딸도 키우는데 아들이 좀 성격이 조금 욱한다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조금 순해졌다? 제품을 좀 먹이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카탈리스트가 뭐라고 이렇게 애들 성격도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유마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마티스에서는 경추, 요추, 칼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정도. 경추는 목뼈, 요추는 허리뼈죠. 근데 칼슘 침착으로 얼마나 굳어지고 있냐, 뻣뻣한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뼈가 너무 뻣뻣한 것도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클린이나 리셋으로 너무 과한 것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질 증생계수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 칼슘이 부족한 경우에 오히려 신장의 결석이 잘 생기는 거 아세요? 네, 그렇다고 해요. 제가 무슨 책에서 봤냐면, 죽은을 서는 말한다인가? 어떤, 그건 수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칼슘이 몸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신장 결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무슨 결석들이 잘 생긴다. 왜냐하면 몸은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으려는 어떤 기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으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필요한 곳에 모아주면 좋은데요. 보통은 많이 노후되어 있거나 그런 쪽에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석회라고 하죠, 보통. 석회 낀다. 어깨에 석회가 꼈다, 뭐 유방에 석회가 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신장이 많이 이제 쓰고 뭔가 험하게 다뤄지는 그 장기들에 이렇게 조그만 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 뭐가 칼슘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한테서 오히려 나타난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하실수록 내가 결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라서 칼슘을 먹으면 안 돼요? 이거가 사실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이 음, 풍습계수라는 거는 뭐냐면요. 한자어로 풍습이 류마티스를 한자어로 풍습이라고 하는데 풍습이라는 건 뭐냐? 광의의 풍습병이라는 거는 류마티스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협의의 풍습병이라고 하면은 어, 연쇄상 구균이라는 어떤 세균이 있는데 그거에 감염이 되면은 이렇게 뭐 뼈라든지 결체 조직, 뼈와 살 조직에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데 최대 특징이 뭐냐? 심장하고 관절에 주로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성 풍습성 심장 판막병을 초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이렇게 류마티스 열을 한번 앓잖아요. 류마티스 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감염이 되면은 열이 한번 오르다가 이제 심장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 판막에 결손이 생겼어. 심장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생기다 만 것처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엠브로토스, 줄기세포 기능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판막이 회복되는데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허 자료, 제가 메나테크 이야기 보시면 특허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그 특허자를 보셔도 류마티스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엠브로토스하고 엠브로토스 AO를 드셨더니 좋아졌더라. 이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모든 어떤 세포가 망가지고 뭔가가 이상이 있는 그 기본은 세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엠브로토스, 세포를 망가지게 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AU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먹으면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관절이 문제가 있으면 조인트 서포트가 되게 도움이 되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혈당. 혈당은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얘기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이들 들어보셨고 알고 계세요. 인슐린은 뭐 하는 건가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근육 세포 속으로 흡수시키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지방 분해는 억제시키고요. 그래서 섭취된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이나 지방 조직에서 지방 합성도 촉진시키고,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방 합성이라든지 에너지를 저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사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이제 그만 먹고 에너지 다 이제 에너지원 받아들였으니까 뭔가 에너지 비축하자 이런 모드로 전환하자고 사인을 주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하면 식후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식욕을 더 이상 느끼시면 안 돼요. 그죠? 이론적으로. 근데 이게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뭔가 비만 환자들은 뭐가 망가져 있냐면요. 신경세포가요. 인슐린의 어떤 인식이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의 그 사인이 와도 계속 먹지 마라는 사인이 가야 되는데 먹지 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 억제를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식단 조절이 안 돼서 계속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거잖아요. 음, 식단 조절이 되려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왜? 인슐린이 왔는데 얘를 제대로 못 읽어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어떤 오류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문제는 왜 생겼다고 했죠? 우리가 세포에서 거두미가 있어서 인슐린이 오고 뭐 아니면은 당이 왔을 때 아, 얘가 인슐린이구나 하고 그 받아들이는 가장 첨단에 있는 것이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수용체에 가장 첨단에 있는 거는 다 당이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당사들이 붙어 있어서 그건 포도당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엠브로스로 이루어져 있는 팔당 여덟 가지로 구성된 어떤 사슬이 있어서 걔가 인식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식욕 억제를 잘 못해. 그러니까 계속 식탐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은요. 어, 탄수화물이 쉽게 지방으로 전환이 막 될 거잖아요. 그럼 체내로 저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만이 오기가 쉬워요. 뭔가 먹은 거를 굉장히 비축을 잘 시키는 어떤 상태라고 할까요? 네, 그런 상태가 되면은 비만이 되기가 쉬울 거고, 그걸 좌측으로 치우치면은 대사에 문제가 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좀 좋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뇨. 네. 엠브로토스가 일단 기본이 되어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인슐린이든 뭐 당이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식단 조절이죠. 식단 조절. 근데 식단 조절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막 현미밥에 뭐 야채에다가 뭐 이런 단백질을 고단백질 식사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매일 뭔가 조리를 해서 만들어 먹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인데 그걸 한 끼 식사라도 쉐이크 식사로 고단백의 양질의 어떤 저탄수화물이고 고단백인 식사 그리고 골고루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 그리고 엠브로토스가 기반이 된 식사 이런 거를 해주셨을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계수는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혈당이 오르는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이제 당뇨 뭐 당연히 요당 계수도 같이 높을 거고
소변에 당이 포함된 수치가 높으면 우리가 그걸 당뇨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당 예수가 높은 분들은 소변으로도 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소변이 끈적끈적하겠죠. 전립선 염증도 이런 분들 좀 오기가 쉽고,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네, 다른 문제도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드시잖아요, 보통. 당뇨 조절하는 약.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심장혈관계도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심혈관 쪽 고지혈증 약, 뭐 혈압약 드셔가지고 얘가 초록색이면 그게 정상인가요? 그건 아니죠. 약발이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일 거고, 당뇨약을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이면, 아, 지금은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드시다 보면은 언젠가 한계에 이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 없이도 이거 조절되는 상태가 제일 좋으신 거니까, 리셋이나 클린을 통해서 한번 당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약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치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분은 정말 제대로 뭔가 몸에 케어를 해주셔야 되죠. 엠브로토스와 그걸 바탕으로 한 리셋 클린. 아니면 적어도 한 끼 식사 정도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코엔자임. 코엔자임 분석 보고서라는 게 코엔자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장에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되게 따로 이 차트에서 코엔자임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코엔자임 분석 보고서라고 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인데, 심장이 잘 뛰지 못하니까 피곤하겠죠. 그래서 많이 지쳐 있으실 거고요. 오후에 급속도로 피곤해진다든지, 악몽을 많이 꾸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심장이 허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코엔자임 Q10이 들어있는 카탈리스트. 카탈리스트가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제품 같아요. 칼슘, 마그네슘, 뭐 비타민 K, 뭐 ABCD, EK 다 들어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코엔자임 Q10 일부러 심장에 좋다고 따로 사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따로 사서 드실 필요 없이 이것도 넣어놓고 뭐 판토텐산, 비오틴 같은 것도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뭐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코엔자임 Q10을 따로 사서 드시지 마시고 카탈리스트로 전환을 해서 드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오틴은 뭐 하는 거냐? 단백질하고 지방의 대사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방하고 단백질 대사가 사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대사, 주된 대사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체의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육이나 건강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겠죠. 이게 부족하면요. 보통 탈모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합성도 단백질이 대사가 돼서 단백질이 합성돼야지 머리카락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탈모가 오고, 그 다음에 손발톱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대사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건데, 비오틴이 부족하신 분들은 탈모도 오고, 손발톱이 갈라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어떤 환자분이 되게 요즘 건강의 정보가 아주 많다고 했잖아요. 손발톱이 깨져가지고 비오틴을 먹었더니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탈모 때문에 먹고 있어요. 이런 분도. 그런 만큼 되게 건강 상식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이것 따로 찾아 드시고 저것 따로 찾아 드시고 효과 없는 것들을 비용은 또 이렇게 저렇게 드시는 게 더 오히려 돈이 많이 들거든요. 메나테크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조금 고가인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제가 의료인이기도 하고 좀 분석하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 그런지 이거랑 이 회사 거랑 이 회사 거랑 성분 비교 좀 해주세요. 이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성분 비교를 하면서 제가 막 놀랄 때가 있어요. "헉, 이렇게까지 좋은 거였어?"라고 오히려 제가 거기에서 감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유명한 회사들을 드신다고 본인 나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난 이걸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랑 이거랑 대비를 해보니까 칼슘 같은 경우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 메나테크 제품은 권장 1일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거든요. 칼슘 같은 경우에. 근데 보통 좋다는 회사들도 30%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 들어 있는 거 가지고 골다공증이 있고 막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냥 회사가 인지도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는 거 현실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런 성분 하나하나의 어떤 함량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프로밸런스라는 제품이 비오틴을 주 성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이탈 프로밸런스 하면은 프로밸런스라는 게 장케어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예, 장에 좋은 제품이라고 딱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되실 텐데 비오틴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래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서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자체, 요것만 한참 요거 먹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니야. 유산균이 잘 작동을 하려면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도 줘야 돼.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이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어떤 이제 발효하고 분해하는 산물을 내놓은 것들,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산물을 내놓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몸에서 여러 가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어떤 대사라든지 뭐 심지어 암이라든지 뭐 면역 등등에 관련돼서 김재원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시면 사실 더 뭐 저보다 훨씬 박식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주시는 어떤 장케어 제품에 대한 내용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는데요. 그 포스트바이오틱스와 비오틴이 들어있는 제품이 바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탈리스트에 굉장히 많은 함량이 들어있으니까 꼭 카탈리스트 드시고 바이탈 프로 밸런스 챙겨 드시면 좋겠고 판토텐산이라는 거는요. 항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니까 부족하다는 뜻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거 고갈되겠죠. 그래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일 때는 이게 좀 부족해지는데, 음, 여기 제가 시스템이라고 썼는데 옛날 과거에 엔자임 프로밸런스 명칭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시면 되고 엔자임 프로밸런스가 판토텐산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 그리고 카탈리스트에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나 모발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소화 관련된 거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시스템이 아니야 엔자임 프로밸런스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엽산이라는 거 아시죠? 엽산 언제 보통 드셨어요?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그럼 임신한 사람만 이게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 동맥경화는 누구나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는 엽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자 하시는 분은 엽산의 농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결핍 시에는 빈혈이 올 수 있고 혈소판도 감소될 수 있고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게 없으면 혈전이 쉽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육체적인 허약이 오거나 과민해지거나 식욕 부진이 오거나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엽산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챙겨 먹으려면 어떻게 해? 뭐또 따로 사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냥 카탈리스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루타티온. 글루타티온에 대해서 되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을 요즘 뭐 간에 좋다, 피로 회복에 좋다, 뭐 아니면 노화를 뭐 방지한다 등등의 이유로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여 땡땡땡 뭐 선생님의 영양제 엄청 많잖아요. 예, 그리고 필름형 뭐 이 글루타치온은 필름형으로 먹어야 된다면서 막 그걸 드시는데 그게 왜 필름형으로 먹는지 아세요? 흡수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글루타치온은 어떤 거냐면요. 잃어버린 영양소라는 책을 보시면은요. 제가 페이지 수를 기재해 놓진 않았는데 거기에 우리 몸이 당화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는 글루타치온의 농도 자체가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합성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이 망가져서 왜냐? 당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이걸 이렇게 작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합성이 안 되는 건데 그 합성이 되는 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외부에서 넣으려고 하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 필름형이라는 것도 개발을 하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몸을 합성을 잘 되게 하는 몸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엠브로토스 그냥 많이 드시면 돼요. 당화를 많이 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글루타치온을 이렇게 사서 드신다면 조금 저는 글루타치온만의 효과가 아니고 엠브로토스는 다른 효과들이 많은 효과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사서 드실 바에는 차라리 엠브로토스를 사서 드시는 게 좋다.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고 싶고 근데 글루타치온 효과를 진짜 제대로 보시려면요. 필름형도 필름형이지만 고순도로 드셔야 돼요. 저순도 효과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글루타치온에 대해서도 누군가 또 저희 파트너분 고객분들이 막 알아봐 달라. 이거를 뭐 메나테크에는 왜 없냐 뭐 등등 뭐 얘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본 결과 어떤 분이 엄청 막 글루타치온에 뭐 대해서 실상 고발처럼 막 이제 이렇게 좀 글을 막 올린 분의 이제 블로그를 봤는데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먹어보니 이게 뭐에 좋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는데 200만 원어치 사서 드신 거예요. 200만 원어치 글루타치온 사서 드셨는데 그게 고순도가 아니면 효과를 못 본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드신 거죠. 근데 실제로는 본인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보셨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못 보시고 아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효과를 보려면 엄청 고순도를 먹어야 되는데 엄청 고순도는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 가격으로 그걸 먹을 바에는 차라리 엠브로토스 드시는 게 훨씬 싼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고순도여야 되고 필름형이면서 굉장히 뭔가 잘 정제된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 많이 유통 보급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고순도인 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거 굳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엠브로토스 드셔서 몸이 글루타치온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한 2장 분량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또 주어지면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얘기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면 머릿속에 다 남으세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 메나테크 왜 하세요? 건강 전문가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관계 사업이라고 하고, 관계 네트워크를 점점 키워가려고 일하는 거지. 건강 전문가가 돼서 막 우리 고객 케어를 막 엄청나게 하려고, 이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고객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건강을 배워간다는 개념으로 아 이게 내가 메나테크에서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니까 이렇게 유익한 강의가 있네. 그래서 공부하니까 되게 도움이 돼 하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펴놓고 커닝 페이퍼 드린 거예요, 제가. 커닝 페이퍼 같이 놓고 공부하시면서 아우 막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클린 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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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